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아이린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 그래도 외부 활동을 좀 했고, 잘 했고요. 좀 뭔가 이제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에 컨디션이 안 좋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오늘 독서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노트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조금 책에 마음이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좀 독서노트를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네요. 송길령님 책이 나올 것 같았는데 개인의 시대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궁금해? 이건 뭘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심리 테스트. No, I don't think I need this one. 그러면은 도슨트부 이런데 시간 보내지 말고요. 오늘은 부담 가지지 말고 어쨌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해보냐? 이하이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곤하지 않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랑의 기술이 있다. No, I don't want.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하영님께 오케이.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 책을 제가 읽었는지 이렇게 조금 제가 지금 약간 감정적으로 조금 약간 격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당신의 방에 아무나 들이지 마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불편한 사람들을 끌어내는 문단 속의 기술 어떻게 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래요. 이 원서로 읽어도 좀 재밌을 것 같긴 또 합니다. 어쨌든 지금 눈이 조금 피곤하면서 불을 켜고 싶은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불을 켤 수가 없는데 불을 한번 켜볼까요? 눈이 좀 피곤해가지고. 눈이 많이 편하네요. 원래 좀 어두운 곳에서 노트북 보고 휴대폰 보면 눈에 불편감이 들잖아요. 근데 오케이. 모두가 한 방에서 산다고 상상해보라.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나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내면의 현실의 눈뜨기, 방을 시각화하는 훈련,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문지기, 입구를 지키는 사람, 누구를 데릴 것인지 규칙이 필요하다. 가치 목록 만들기 훈련, 자신의 가치를 실천하는 딜메이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삶을 만든다. 오늘의 할 일에서 관계들로 보기, 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거절을 통한 해방과 충만감, 타인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방의 기쁨과 함정, 이야기, 방에서 기쁨 발견하기, 좋은 방에서 나쁜 일이 벌어질 때 밀랍이 아닌 불꽃 속에서 살기, 행복과 성취감은 다르다. 균형이 아니라 조화를 추구하라. 당신의 방과 인생을 바꿀 힘. 한번 볼까요? 이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사실 이 책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라. 이제 마지막 훈련입니다.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나의 방. 최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도 떠올려봅시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 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 방의 물리적 특징을 문장으로 작성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 해변, 협곡 등 무엇을 떠올려도 좋지만 입구는 하나뿐이다. 당신의 방은 시간이 흐르면서 외형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여전히 출구 없음이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걸 명심합시다. 이 책의 여러 제안, 훈련, 사례를 접하는 동안 당신의 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주목해봅시다. 그 방 안에서 당신이 새로 취하는 자세나 행동도 머릿속으로 떠올려봅시다. 그 방 안에 있는 기분은 어떤가요? 그 기분은 아침을 삼아 당신의 인생 곳곳에 더 거대한 조화를 불러오자. 인간관계는 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인간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다른 의미의 연결의 질입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이 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자 고민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모든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므로 열린 마음을 유지합시다. 좀 격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 지금 그런 시기예요. 방 안의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오고 가는지 계속 점검합시다. 그건 부정적 에너지인가요? 긍정적 에너지인가요? 혹은 보통의 인생이 그래도 양쪽의 변화무쌍한 혼합인가요? 그 방 안의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오고 가는지 계속 점검해 봅시다. 부정적 에너지인가? 긍정적 에너지인가? 오래전에 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도 움찔할 때가 있나요? 지난 사람은 어린 시절 새로 전학온 친구를 다들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었음에 순간 떠오르면 움찔을 하며 왜 그랬을까라고 중얼거린다고 해요. 반대로 행복했던 순간이 문득 떠오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배우들의 주로 움찔하는 반응, 슬프거나 민망하거나 사랑해서 행복했던 기억을 잘 담아두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의 감정을 불러내곤 합니다. 무의식이 감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필요한 순간의 실제 상황처럼 다시 수반을 이 심리적 반응은 메소드 연기의 열쇠다. 보면 당신에게도 유쾌한 기억과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된 이유는 타인의 영향과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생으로 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은 앞으로 누구와 무엇을 당신의 방으로 그리고 당신의 인생으로 들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오케이.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맞아요. 언제나 나에게는 그것을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자기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책이 당신에게 더 나은 선택, 행복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당신의 방을 의도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미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후회 가득한 눈으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심리학자 캐롤 드락은 자신의 저서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 픽스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보다 더 쉽게 좌절을 극복한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누구에게 설명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은 시간이 흐르면서 지능이 더 발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고정 마인드셋은 지능이 고정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자살이나 실패를 극복 과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성장 마인드셋, 선사적이고 결코 바꿀 수 없는 능력 미달의 증거로 받아들일지 고정 마인드셋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방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관계를 상대로 해서 성장 마인드셋을 연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람과 그들이 가져온 짐으로 인해서 당신의 현재 에임이 전부 교정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성장 및 변화의 영향을 얼마나 제한할 것인지 정하는 건 당신 몫입니다. 또한 당신은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 더 무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출발선은 여기 그리고 지금입니다. 당신의 방에는 누가 있나요? 가 가진 그 변화의 힘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섣부른 행동보다 질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방한 사람들이 당신의 일상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어쩌면 조금 많이 동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익숙한 지점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위기처럼 보이고 그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원인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다시 말해 혼란 자체가 병일까 아니면 병의 증상일까? 병을 뜻하는 단어 disease는 편안함의 부재, absence of ease를 의미하므로 이런 상황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을 들러볼 때 혼란의 씨앗을 뽑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눈에 띌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금세 감이 올 것입니다. 이른바 소란을 떨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의 방을 둘러봅시다. 벽에 낙서한 사람이 있나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밀치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런 에너지에 장기가 노출된 나머지 당신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정신없는 삶은 당신의 방을
너무 북적거리고 시끄럽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의무, 그리고 너무 적은 시간.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시급해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방 한복판이 아니라 조금 구석지고 먼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나타나 당신의 옆구리를 찔러댈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다면, 당신의 귀에 관심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절대 방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일으키는 소란은 먼 거리에서 보면 그럭저럭 견딜만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삶이 가혹하고 분노에 찬 것으로 보이나요? 언제 그런 가혹함과 분노를 느꼈는지 떠올려보자. 자주 떠오르는 그 기억을 되짚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신의 방에 누가 있는가? 당신 앞에 과거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없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지? 공명하는 사람, 어긋나는 사람, 불협화음. 이 현상을 인간의 마음과 정신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공명한다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자질이나 행동의 일부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건 대체로 동일한 자질과 행동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우리는 툭하면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외면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만 남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그 피상적인 그림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당당하고 용감하고 똑똑하고 멋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처절하게 인식하고 심지어 두려워한다. 어떤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당신은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일을 하라. 세상에 필요한 것은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당신의 방을 탐색하고 관리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당신대로 타인과 어울리지 말고 타인을 도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사랑의 핵심이다. 다만 자신의 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방해드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방해드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이 방이 은유적 아이디어인지 실제적 아이디어인지에 관해서라면, 이것이 물리적 구조물인지 정신적 구조물인지를 궁금해하지 말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방의 존재를 기꺼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어떨까?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신체적 방의 설계자이다. 당신은 불협화음보다는 공명으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을 만들자. 그런 방은 내 성공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와, 너무 좋은데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정신적, 영적, 신체적 방의 설계자이다. 당신은 불협화음보다는 공명으로 가득한 그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은 불협화음보다는 공명으로 가득한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방을 만들자. 그런 방은 내 성공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방을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방해 드릴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선별함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뿐이다. 이하영님 책에 하나 조금 읽고요. 오늘 필요한 심상아랑 사이토히토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하영님의 책에서.
현실을 바꾸는 과정. 현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 생각은 말과 행동을 이끕니다.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면 그 생각에 반응하여 말을 하고 말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다. 생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떠오른 생각을 우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라면 원하는 생각만 하고 원치 않는 생각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각인된 생각의 씨앗, 바로 관념입니다. 이 관념이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의식이 만든 그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만 내 생각이 현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의 마음이 심어져 있으면 부자재상으로, 가난한 씨앗이 담겨 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낸 그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마음속 무의식이 펼쳐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씨앗을 현실에 틔우는 힘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물리시간에 배운 공명작용입니다. 마음이 나를 통해 세상의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고 그게 곧 나의 인생이다. 충만한 사람으로 각인합시다. 그 이미지가 머지않아 미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매일 상상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그 모습이 어제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상상이나 나의 기록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있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삶.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억입니다. 미래는 무엇일까요? 미래는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 이미지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 인식하는 마음속의 이미지이다. 상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내가 꿈꿔왔던 삼성 서울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모습이 상상입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상상이 일상이 될 때 상상은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상상은 알미 되고 나에게 항상 느껴졌던 그 의사의 느낌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스스로 의사를 생각하는 그 일상은 말의 습관과 행동의 습관을 바꾸게 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그것을 만드는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습관화된 그 생각은 관성을 지니게 되고 늘 비슷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내면에 새겨지는 나도 모르게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됩니다. 무의식에 박힌 그 관념의 씨앗, 그 씨앗이 바뀔 때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그 알미 바로 무의식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기분, 이 느낌, 감정이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한다는 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아이린이. 그쵸?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인생 모든 것,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절제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운명은 무의식이 결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의식에 각인된 관성화된 생각, 관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면에 단단히 박혀있는 그 관념이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관념이 고정될 정도로 강력하게 바뀌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상을 살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일상이 어떤 변화를 주는가요?
사소한 말투,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말과 행위가 습관이 되고 관성을 지닐 때 그 관념이 이끄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됩니다. 나의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여 삶이 된다. 수수복을 입고 재수를 했던 그 일상이 의사가 된 미래를 잠겨주었습니다. 미래를 기억하는 힘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준 20살의 나에게 감사하며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그 후 종종 서울숲에 들러 산책도 하고 조깅도 했습니다. 갤러리아 포리에 사는 친구들과 선배들을 만나서 그곳에 생활도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중식당에 들러 식사를 하며 그곳에 살아가는 삶을 상상하고 기억했습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일상이 된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 삶이 일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삶이 나의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곳 서울숲에서 살게 되겠구나. 나는 그 스위트홈에서 살게 되겠구나.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됩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참 신기해요. 책의 힘이라는 게 읽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기억할 때 그 미래가 나에게 펼쳐진다.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술복을 입으면 수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변했죠? 책 읽기 전에는 엄청 격양되어 있었는데 일상이 된 그 생각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망상이 아닙니다. 기억이 된 상상의 힘입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허무한가요? 사는 게 즐거워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요, 하나도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고 어쩔 때는 자기 전에 좀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글을 읽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사는 게 즐거우면 기쁨도 즐겁고 슬픔도 즐겁습니다. 성공도 즐겁고 실패도 즐겁습니다. 즐거움도 즐겁고 두려움도 즐겁습니다. 나의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는 모두 삶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거우니 모든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워지기 위해 살면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즐거움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그것을 충족했을 때만 즐겁게 됩니다.
즐거움은 조건이 아닙니다. 즐거움은 본질입니다. 즐거움은 본질이다. 즐거움이 삶의 기본값으로 세팅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드라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아이린님은 지금 즐기고 있나요? 아니면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면 강박인가요? 이런 느낌? 이 깨달음이 어렵고 미신적인 것 같으면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내 방식입니다. 그냥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면 됩니다. 진짜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눈앞에 있는 그 세상에 감사해 봅시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귀에 들리는 바람에 감사해 봅시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 누군가에는 기적과 똑같은 일입니다. 눈과 통화하고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에 감사해 봅시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 감사의 이유를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20살의 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당연함입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내가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해야 된다. 지금 주변을 둘러봅시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10년 전 꿈꾸었던 것들입니다.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이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가 현실이 된 지금, 오늘의 당연함을 사랑하고 감사해 봅시다. 그러면 사는 게 즐거워집니다. 지금 여기에 감사하기. 그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집니다. 감사함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삶은 즐거워지고 미래는 달라진다.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느끼고 그 느낌을 기억할 때 미래는 이미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됩니다. 너무 좋아. 이 말이. 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고 싶다면 당연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는 게 즐거워지고 영화를 보듯 삶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람보기니를 타는 부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하영 지금은 정말 훈련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하영님의 책과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성공의 비결 그리고 1000번의 법칙, 말로 표현하는 행복, 운의 법칙, 운이 좋아지려면 말의 파동. 이거 되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분홍색 옷과 가난.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파동은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난 참 풍요해. 난 참 행복해.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그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되게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움,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설레임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전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은 돌멩이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호감을 이게 참 살면서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항상 호감을 사고 좀 친해지려고 하고 좋아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선별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좀 호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은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번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아닌데 난 너무 행복한데요?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책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책 읽는 그 순간, 몰입하는 순간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써들여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그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면 아이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어요.